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스펙트럼 DX3 조종기 신형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DX3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기존작 DX2가 계속 조금씩 아주 정말 몇 프로씩 변경이 되다가 요번에 대대적으로 완전히 조종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DX2에서 DX3로 하면서 3채널 기본 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설정값을 집어넣어서 세팅하는데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 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굳이 액정이 없더라도 충분히 세팅을 하고 사용하는 데는 전혀 이제 문제가 없다. 액정에 대한 어떤 로망이 없다면 저는 정말 좋은 조종기라고 봅니다. 네, 일단 조종기 박스 외관부터 보면요, 유광으로 박스가 처리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 스펙트럼 디자인들에서 조금 어떤 분은 또 저렴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받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좀 더 제품 같고. 근데 조금 박스 질감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았을 건데, 구매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그런데 미국 제품들이 좀 그렇죠, 아무래도. 자, 외관에서는 뭐 특별한 거는 볼 수가 없고, 이 뒤쪽에 이제 설명들이 있는데, SR315라는 수신기가 기본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조종기가 포함이 되어 있고, 조종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인디게이터 LED가 뭐 들어온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스펙트럼 대시보드라는 시스템이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 그 텔레메트리 같은 거, 그걸 핸드폰으로 좀 볼 수 있게끔 해놓은 제품이긴 해요. 근데 사실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한번 재미삼아서 써보는 건 괜찮은데 그럴 일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 모듈을 장착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기본 상태로는 쓸 일이 없겠죠. 자,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한국에 정식 수입이 되는 제품이고요.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제품에 대해서 설명이 전혀 없어서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이렇게 내부 박스, 그 계란 박스 같은 그런 게 사라지고 이제 이렇게 플라스틱 박스로 바뀌었는데요. 인스트럭션 매뉴얼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DX3 사용 방법에서부터 특징 같은 거 연재하면서 하기 때문에 매뉴얼은 보실 일이 없고요. 수신기가 SR315라는 수신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전 모델 같은 경우 바인드 버튼을 바인드 버튼이 아니죠. 바인딩 커넥터를 꼽고 전원을 꼽아갖고 바인딩을 진행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전원 꼽고 바인드 버튼만 누르면 바인딩이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전원을 꼽았을 때 불이 안 들어오는 건 정상이에요. 조종기가 안 켜있거나 바인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바인드 모드로 진입을 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사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 또한 사이즈도 엄지손가락 한 마디만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종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조종기는 지금 거꾸로 들어가 있는데 구성품은 되게 간략해요. 매뉴얼, 수신기, 조종기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고요. 조종기에는 제가 일부러 미리 영상 촬영을 위해서 배터리를 4개를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종기 외관을 살펴보면요, 이전 조종기에 비하면 군더더기 없이 이상한 형태를 띠지 않고 깔끔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좀 더 신선하고 괜찮은 느낌이 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품 자체의 질감은 그 이전 모델에 비하면은 차라리 나은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에 약간 무늬 같은 걸 조금 넣어서 이제 질감 자체를 좀 향상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종기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세팅하는 거랑 이제 그런 것들 설명드릴 건데요. 이제 뒤에서부터 볼게요. 뒤에서부터 보면은 스펙트럼 마크로 되어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은 원터치로 전원이 켜지게 됩니다. 길게 누르면 전원을 끄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에 버튼이 있어요. A와 B 버튼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억스 채널을 건드리는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세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작을 안 하는 게 정상이고요. 그리고 세팅을 하셔야지만 꼭 동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트리거랑 핸들은 느낌이 정말 좋아졌어요. 뭐 일본스러워졌다고 할까나요? 아무래도 좀 핸들 느낌이 좀 더 보들보들하고 부드럽고 편한 느낌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단지 아쉽게도 이제 레이트 조정은 불가능하네요. 그 다음에 옆에 다이얼들이 총 4개가 있고 바인드 버튼이 있습니다. 바인드 버튼은 우리가 아까 수신기 바인드 모드로 집어넣고 바인드 버튼 누른 상태로 전원을 켜주시면 바인드로 진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이얼은 총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스로틀 트림, 일반적으로 건드릴 일 없을 거예요. 트림은 12시 방향에 있는 스로틀 트림
영원히 묶여놓는 거고, 그 다음에 N차를 하시는 분들은 건드리겠죠. 그 다음에 ST 트림이라는 게 스티어링 트림입니다. 조향에 대한 트림이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레이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T 레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로틀 리미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ST 레이트는 조향의 타각량을 즉각 컨트롤해서 늘렸다 줄였다를 진행을 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도 TH 리미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 스위치로 이렇게 50, 75, 100 이렇게 조정을 했었는데, 단점이라고 하면 이전 같은 경우에는 100%로 나왔을 때는 상관이 없으나 50%까지 줄이게 되면은 전진과 후진 또는 브레이크,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진할 때 속도가 줄은 것까지는 만족스러운데 브레이크량도 줄었고 후진 속도도 줄어버리고 해서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초래가 되는 경우가 있었죠.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잡았는데도 쭉 밀려가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스로틀, 이게 TH 리미트라고, 스로틀 리미트 요 스위치는 유일하게 전진에 관련된 것만 컨트롤합니다. 말 그대로 줄여도 후진에는 브레이크한테는 전혀 이제 지장이 안 간다는 얘기죠. 만약 브레이크량이나 후진량을 조절하고 싶다면 브레이크 레이트를 건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는 스로틀 NR, ST 스티어링 NR 해서 좌우 또는 전후진에 관련된 그 방향, 리버스 하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조금 숨겨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요. 숨겨주는 게 가급적이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괜히 이걸 바꿨다가 반대로 먹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는데, 뭐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노출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스마트 배터리 레벨이라고 인디케이터가 있는데요. 파워 LED는 말 그대로 이 배터리에 관련된 거라던가 조종기 세팅할 때 여기 LED가 좀 색깔이 변하는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기술적인 거 알려드릴 때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배터리 레벨이라는 게 있는데, 이 스마트 기능이라는 게 정말 미국에서 호라이즌에서 퍼펙트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건 맞습니다. 한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돈이 억수로 많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조종기 송수신기도 스마트 시스템이 가능해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변속기도 스마트 시스템, 그 다음에 배터리도 스마트 시스템의 전용 배터리, 그 다음에 충전기까지도 스마트 시스템의 충전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것들을 구비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비용 투자가 생기기 때문에 한국에선 특히나 배터리 수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한국에서는 이제 만나볼 일은 없는 시스템이 좀 안타깝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스마트 시스템에서 요 배터리 레벨 인디케이터는 한번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한번 조작을 해볼 거예요. 해봐갖고 어떻게든지 이게 뜰 방법이 없을까를 좀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조종기는 이렇게 해서 다 끝난 거고, 요 앞에 좀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요게 블루투스 모듈 들어가는 자리예요. 네, 블루투스 모듈 한국에 상륙 안 하겠죠, 아무래도. 왜냐면 텔레메트리 시스템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스마트까지 완벽하게 돼야 되거든요. 스마트가 텔레메트리 시스템이에요. 그게 완벽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바인드 버튼이 또 세팅할 때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제가 다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핸들에 대한 옵션 파트 하나가 있어요. 핸들에 옵션 파트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8월달쯤 9월달쯤 입고될 예정인데요. 그게 무엇이냐, 정확하게 이 한손 컨트롤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소식입니다. 뭐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 여기에 조그맣게 막대기 같은 게 나와가지고 스티어링을 옵션으로 바꾸게 되면은 거기에 엄지손가락으로 컨트롤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이 옵션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갖고 지금 이 조종기는 기본적으로 시작은 아르마 크라톤 8셀 거기에 신형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시작을 해서 엑시얼에서 나온 바머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차츰 이제 전 제품들이 이 조종기로 아예 포함이 돼서 나갈 걸로 예정이 돼 있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그냥 간단한 RC카 같은 거 굴리실 때는 조종기 확실히 시스템 괜찮고 좋은 거 쓰시겠다 그러시면은 막 2~30만 원씩 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액정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액정으로 편하게 보면서 세팅하는 건데, 저는 지금 액정을 편하게 보면서 세팅한다 해도 요즘 시스템이 막 터치가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 가지 않으면은 이제 불편한 것 같아요. 차라리 다이얼 돌리고 버튼 누르고 하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제가 요거를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